오늘 텃밭 실습 10번째고요. 난각칼슘 지난주에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텃밭에다가 같이 난각칼슘이랑 마요네즈 그리고 목초액 등을 섞어서 배추의 앞뒤로 분사를 해주었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퇴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퇴비 만들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실습으로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론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아마 텃밭 우리가 디자인에서 박영진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텐데, 텃밭에서 퇴비를 만들 때 그 탄질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N 비율이라고 하는데, C는 탄소, 그리고 N은 질소예요. 그래서 작물이 크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가 질소예요. 질소는 작물의 부피 생장을 도와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 가지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이잖아요. 칼륨.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 작물의 생장을 담당하는 질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질소와 탄소의 비율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비율이 탄소가 30일 때 질소의 비율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질비가 30대 1이고요. 보통 우리가 퇴비를 만들면, 퇴비는 사실은 텃밭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작물을 뭐 잎을 좀 따줬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풀을 뱉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물론 밭 위에다 덮어서 멀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쪽으로 모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텃밭이 있다고 하면 텃밭의 한쪽에다 쌓아서 퇴비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퇴비를 만들면, 퇴비는 왜 중요하냐면 작물을 키우는데 기본이 되잖아요. 이 퇴비는 작물을 키우고, 이 작물은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사람이 먹고 나서 다시 부산물이 나오면 이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어서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순환의 구조. 우리가 퇴비 만들기 하기 전에 바로 전 시간에 박원만 선생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지을 때 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지금 뭐 향후 100년 동안에 지금 1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더욱 가속화돼서 2도, 3도 막 올라갈 수가 있대요. 지금 어떤 나라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땅이 잠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장마가 길었어요. 이런 긴 장마나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다 기후변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먹거나 기르거나 해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버려서 쓰레기로 만들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화해서 순환의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퇴비 만들기를 하는데요.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 보통 밭에서 만들면, 밭에 한쪽에 땅을 결정을 하면 그 주변의 땅을 사실은 약간 높여줘야 돼. 흙을 좀 쌓아서. 그냥 바닥에다 하지 않고 약간 흙을 올려주고, 그 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올려주죠. 그래서 이 부산물은 질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탄소질을 올려줘요. 탄소질. 자, 여기 1 정도 올렸으면 여기 30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 탄소질은 뭐가 되냐면, 풀이라든지 톱밥, 마른 풀이나 톱밥 같은 것을 이용해서 탄소질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켜켜이 쌓은 다음에 질소질, 탄소질, 켜켜이 쌓은 다음에 여기에 수분을 줘야 돼요. 수분. 자, 이런 퇴비가 발효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뭐냐면 온도와 수분이에요. 온도, 수분. 그래서 온도는 이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을 때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60도에서
6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때 이 안에 있는 잡균들은 다 죽어요. 다 사멸하고 좋은 균들은 60도 이상에서도 다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뭘 시켜주냐면 발효를 시켜주는 거죠. 발효, 미생물들이. 그래서 이 발효를 시킬 때 여기에 약간의 흙을 첨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오줌액비 같은 것들, 소변을 더 첨가해주면 얘가 이 안에서 계속 발효가 증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는 뭐냐면 미생물들이 작게 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발효고, 이게 만약에 수분이 너무 많다던가 질소질이 너무 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는 발효랑 차이가 있어요. 발효는 미생물들이 잘게 쪼개서 좋은 영양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지만, 부패는 뭐냐면 부패는 썩는 거예요. 썩는 거는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수분을 적정히 맞춰줘야 되는데 그 수분율이 얼마냐면 60%예요. 60%. 그래서 60%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냐면, 보통 우리가 뭐 떡을 하거나 뭔가를 반죽을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잡아서 꾹 눌러봤을 때 살짝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가 수분의 60%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퇴비가 쌓여 있으면 수분율을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약간 축축하다 싶게 물을 좀 덧보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퇴비를 만들 때 발효를 하면 흙도 약간 첨가를 해주고, 그 안에 소변액비라든지 물을 주고, 아니면 미생물이 있으면 미생물도 같이 첨가를 해주면 얘가 발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적정히 해주고, 보통 이렇게 퇴비를 만들려고 쌓아주면 얘네는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5일 간격으로 위와 아래를 한 번씩 섞어주면 발효가 훨씬 촉진이 돼요. 그리고 사실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온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른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사실은 여름철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20도 이상이 유지가 되잖아요. 더 높으면 28도, 29도도 막 올라가죠. 물론 너무 뜨거우면 안 되지만 20도 이상 유지가 되면 발효가 가장 적정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 퇴비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조금 추울 때 퇴비를 만들면 오래 방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노지에다가 퇴비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는 보름마다 뒤집기가 어렵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두 달 간격으로 한 번씩 뒤집어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퇴비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봄에, 가을부터 퇴비를 만들기 시작하면 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에서 나오는 우리가 채소 손질하고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과일 껍데기라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개수대에 쌓여 있는 것들, 음식물을 잘 모아서 이렇게 퇴비화하면 다시 그것을 텃밭에 주어서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퇴비 만들기를 해볼 거냐면, 사실 이 합동 텃밭은 우리가 맘대로 퇴비장을 만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루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우리 보통 쌀자루를 이용해서 이 쌀자루에 바닥에다가 약간의 흙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좀 넣을 거예요. 음식물, 부산물, 그리고 톱밥을 채울 거예요. 톱밥을 채우고 그 안에 미생물하고 오줌액비를 좀 섞어서 자루에다가 퇴비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이제 저만 만들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루 텃밭 말고 나는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집에서 하면 굉장히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밖에서 해야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퇴비간을 만들어 놓으면 퇴비가 쌓이면 여기에 지렁이들이 와요. 지렁이는 땅을 잘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주고 공기가 들어가는, 수분이 들어가는 것들을 도와주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있거나 이렇게 퇴비층이 쌓여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먹어서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고,
이 부숴주고 지렁이가 대변을 싸면 얘는 우리가 분변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변토. 지렁이가 싼 똥. 얘 자체가 굉장히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유기물을 함유한 흙이기 때문에 작물 생장에 또 도움을 줘요. 분변토가. 그래서 이렇게 퇴비층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렁이들이 많이 와서 퇴비를 잘 분해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밖에 만드는 게 좋은데 안 되니까 꼭 해보고 싶으면 통을 구입하셔도 돼요. 우리 밖에서 파는 플라스틱 통을 구입해서 하시면 이 플라스틱 통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멍을 좀 뚫어주고 이 플라스틱 통에 아까처럼 처음에 흙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흙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흙이 또 발효를 도와줘요. 하고 음식물을 쌓고 뭐 풀이나 톱밥 같은 걸 채워주고 켜켜이 이렇게 해주시면 통을 이용한 퇴비 만들게 하실 수 있고요. 가능하면 2개를 준비해서 보름 간격으로 위아래를 바꿔주면 더 발효가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텃밭에 나가서 우리가 퇴비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를 만들 건데요. 제가 자루에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루를 준비했고 여기 밑에 흙을 약간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준비된 재료 보면 톱밥 있고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오래된 미생물. 자, 얘는 소변이에요. 소변 액비고 미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흙을 좀 깔았으니까 여기다가 톱밥을 더 깔아줄게요. 먼지가 좀 많이 나요. 톱밥을 좀 넣어주고 바닥에 톱밥을 바닥에 조금 깔아주고 여기다가 음식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집에서 개수대 같은 데서 거둔 것들 뭐 감자 껍질 이런 유로 넣어주고요. 이 정도 넣었으면 얘가 질소질이니까 여기다가 탄소질을 넣어줄 거예요. 30배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넣어야겠죠. 그래서 많이 먼지 너무 많다. 자, 한 30배쯤 들어갔으면 여기에 다시 우리 질소질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좀 수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톱밥 자, 톱밥을 넣고 중간중간에 수분으로 얘는 소변액비인데 소변액비 좀 넣어주고요. 미생물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좀 오래된 미생물이라 다 넣어버릴게요. 굉장히 수분기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해서 또 음식물 넣어주고요. 한 단 넣으면 이 위에 톱밥.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에다 흙을 또 좀 추가해 주시면 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같이 얘네들의 분해를 도와주니까 흙도 적당히 좀 섞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흙을 넣고 나면 다시 수분 보충. 그래서 소변액비.
이렇게 촉촉하게 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퇴비는 호기성 발효예요. 호기성 발효라는 건 뭐냐면 공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밀봉을 해놓으면 발효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소변 액비를 얘기할 때 소변 액비 병에다 꽉 막아서 현기성이에요. 공기를 갖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발효하지만 퇴비를 만들 때는 호기성이니까 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주시고, 이거를 빨리 발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보름 간격으로 위아래를 뒤집어 준다. 그렇게 해서 퇴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밭에 보면 배추에 지금 벌레들이 뭐 달팽이, 그 다음에 배추인나비, 또 잎벌레, 톡톡이 이런 벌레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보이는 대로 잡고, 가능하면 지난주에 만들었던 우리 뭐 난각칼슘, 그리고 잘 안 먹는 뭐 마요네즈라든지 목초액 이런 것들 섞어서 오실 때마다 자주 잎 앞뒤로 뿌려주시면 벌레들이 조금 멀리 도망가겠죠. 그래서 배추를 잘 가꾸도록 하세요. 사진. 잎벌레예요. 노링지입니다. 보시면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잎을 뜯어먹고 거뭇거뭇하게 똥이 보이시죠? 이렇게 검정 똥들이 모여있으면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초록색입니다. 여기 보이는 벌레는 톡톡이라는 벌레예요. 얘도 잎을 갉아먹어요. 민달팽이입니다. 달팽이네요.